예,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 중공업이 선교하고 있는 울산 동구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김정원입니다. 오늘 이 앞에 계신 분들을 보시면 전부 조선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원청 하청 할 것 없이 모든 노동자들이 오늘 함께 모여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총고용을 보장하라고 이렇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부터 조선산업 위기를 빙자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고 가정이 파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삶을 지키고 우리 조선산업을 함께 지켜나가자는 의미에서 오늘 우리 원학청 노동자 한수 이렇게 여러분들 국민들에게 좀 호소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담아서 기자 여러분들께서 노동자들의 마음을 잘 이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자회견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우조선 노동자 수석부위원장 계신 김종태 우리 수석부위원장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노동자 수석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종태입니다.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와서 호소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조선소는 사람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람을 자르는 조선 정책에 대해서 이 자리에 우리 기자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우조선이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언론들이 잘못 보도함으로 해가지고 마치 대우조선 우리 구성원들은 국세를 빨아먹는 협회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엄청난 흑자를 냈고 채권단이나 이런 곳에 이자가 꼬박꼬박 다 갚으면서 원금까지 다 갚으면서 살아왔던 아주 건실한 기업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대우조선의 피를 쪽쪽 빨아먹고 회사를 망하게 만들어 놓고 남성태 고재호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보유금 다 홀딱 말아먹고 한 푼도 없이 이 회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우리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직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라 있어서 버틸만 한데 하청 노동자들은 말 한 번, 찍소리 한 번 못하고 회사를 떠나고 쫓겨나고 있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유동성의 위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수주 잔량이 114척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기술력도 있습니다. 정부가 조선 정책을 바로 세우고 대우조선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라면 자금 지원만 한다라면 사람 자르지 않고도 대우조선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 원하청 노동자들은 회사도 살고 우리도 살자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기자 여러분께서 우리 대우조선의 구성원들의 아픔을 잘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전동노선 지회장을 맡고 계신 강기선 님께서 지회장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부가 지난 연말 조선업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에 관련해서 발표하고 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요. 중형조선에 관련한 대책은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빅3로 가겠다는 큰 틀 외에 아무런 대책이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큰 골자는 더 이상의 자금 지원이 없다. 그리고
독자적으로 생존 방안을 마련해서 가겠다는 것이 큰 골자였습니다. 그렇게 만약 그렇다면 자금 지원을 안 한다면 RG 발급이라도 시장 상황에 맞게 해줘서 생존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RG 발급도 제대로 해주지 않았습니다. 작년 내내 수주 영업했지만 단 한 척도 수주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17년 6월달 이후가 되면 약 3분의 2 원하청을 포함한 모든 인력들이 3분의 2 이상이 일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10월달이 되면 사실상 수주 잔량도 아예 없어지고 원하청 할 것 없이 폐업 상태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성경조선의 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형조선소의 모든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게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하청은 그 고용 구조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청도 제1하청에서 보장받던 것들이 이제 4대 보험도 들지 못하는 물량팀으로 전부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국가의 제대로 된 정책이나 지원이나 이런 것도 받을 수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하루빨리 중형조선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결국 중형조선소는 올해 다 붕괴하고 말 것입니다. 중형조선소의 몰락은 KBS 추정 60분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주변국의 어부지리로밖에 귀결되지 않습니다. 지금 인력들 중국, 일본으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고기량자들 유출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형조선소가 전부 몰락하고 나면 대형 조선소 3사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한국 조선업의 전체 경쟁력이 다 무너진다. 이런 연구 결과들, 리포트들 계속해서 나왔습니다만 정부는 꼼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형조선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부의 대책 수립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상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러 분야에서 오셔가지고 조금씩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조선 3사 빅3라는 곳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한 중소 조선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또 가장 가슴 아프게 말도 없이 말 한마디 못하고 또 잘려나가는 하청에 계신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울산 동구 현대중국 상하하청 지회장이죠. 한찬 지회장께서 앞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선산업 불황과 이 구조조정의 최대 피해자가 아마 하청 노동자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4년 9월 이후 구조조정 시작된 이후에 지금까지 울산에서, 목포에서, 거제에서 6만이 가까운 하청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퇴직금은 고사하고 임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청이 책임져야 할 부분들 책임지지 않았고 또 이를 감독해야 할 노동부 그리고 정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3만이 넘는 하청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가 이미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무런 사회적 안전망 없이 오로지 길거리로 지금 내몰리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일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고용유지시험금일 겁니다. 그런데 빅3에 속한 사내하청 업체들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까다로운 절차, 자격 요건, 그리고 애초에 이
부패로 경영되는 그런 상황에서 올바른 회계, 정상적인 회계 되질 않습니다. 그걸 다 정부에 제출하고 고용을 위해서 할 수가 없겠죠. 저희들 고용유지지원금 시작할 때부터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전형적인 탁상 행정의 전시성 행정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선소 불황에 따르는 이 구조조정 즉각 중단시켜야 됩니다. 즉각 중단시키고 어떤 것이 정말로 올바른 구조조정인지 그 대안부터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을 어떻게 하면 유지를 할지 그런 대책 정부에서 내놓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원청 하청 노동자들 무한히 생산하면서 이윤을 얻어갔죠. 그 이윤에 맞는 합당한 책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하청 노동자들의 고통, 개인을 넘어 지역 사회, 지역 경제마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알려주시고 조선 산업 불황을 빌미로 자행되는 이 구조조정 중단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조선노련 의장을 맡고 계시고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 황은찬 부위원장께서 기자회견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회견문 낭독 전에 그 기자회견문 보시면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 대선 후보들 각 정당들 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한국 경제 심각하다. 그리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의 30년 동 역할이었던 조선 노동자 3만 명이 나갔습니다. 원래 하청 노동자 3만 5천 명이 또다시 쫓겨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중형조선소 지금 수주조차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나를 망쳐놓고 아무런 책임지는 정부의 책임자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상황에 와 있는데 일자리 8만 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자리 8만 개가 아니라 조선이 망하면 철강이 망하고 철강이 망하면 한국 제조산업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러고 나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수준으로 직면할 것입니다. 이 상황이 도래되고 준비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진행하면서 조선을 망치고 있고 정부는 아무 책임지고 있지 않고 각 정당과 대선 후보들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정책과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정책과 내용, 현재 상황을 이 자료에 붙어 있습니다. 기자분들 꼼꼼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산업발전과 조선노동자 총고용보장을 위한 원하청 노동자 기자회견. 조선산업 노동자의 총고용을 보장하라. 조선산업의 위기 속에 정부와 자본이 밀어붙이는 인위적인 인력 구조조정의 끝은 보이지 않고 있다. 조선소 대형조선소 정기적인 희망퇴직과 회사 분할, 분사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중형조선소는 물량이 고갈되어 대략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다. 가장 먼저 부정의 칼날을 받은 하청 노동자들은 2016년도 6만 명 이상의 업체의 폐업과 계약 해지를 쫓겨났지만 통계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2017년도에는 하청 노동자들 현대중공업 미포조선에서 14,000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에서 2만 명의 업체의 폐업과 계약 해지를 쫓겨나는 운명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중형조선은 물량 고갈에 내려서 줄도산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대형조선소, 정기직도, 명리퇴직과 회사 분할에 맞선 힘겨투쟁을 맞이하고 있다. 목포의 조선 블록공장인 대불공단에 일하고 있던 2만 5천 명의 노동자, 부산 양산 김해 일대의 449개 조선기자재 공장 2만 4천 명 노동장이 3분의 1로 줄어들어가고 공장은 텅 비어가고 있다. 우리 조선소 원하청 노동자들은 정부와 자본 그리고 국회 정치권에 대해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조선산업을 포기할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이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고 제조업의 육성에 앞다투어 맞서고 있는 지금에 정부와 자본은 조선업체 협의를 구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노동 공동요구를 가지고 나설 것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대정부 요구, 저희들의 요구나 대정부 요구하는 뒤에 있기 때문에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 소 원하청 노동자들은 조선산업의 발전과 조선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반드시 천명한다. 2월 23일 조선 업종노조연대 조선 하청 노동자 대량해고 저지 대책투쟁위원회. 예, 오늘 멀리서 각 지역에서 곳곳에 이렇게 새벽같이 다 올라오셨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 노동자들이 갖는 어떤 일자리의 개념을 넘어서 이것이 미치는 한국 경제나 지역 경제에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선 산업의 일시적인 위기다. 여기에 현혹되어 잘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좀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한국 경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또 우리 노동자들 삶에 또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좀 잘 다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선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오늘 서울로 상경투쟁을 했습니다. 이것을 좀 바로잡고자 하는 의미에서 함께 투쟁을 전개하고 있고요. 또 2월 27일은 현대중공업에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군사 분할을 통해서 이제 승계를 편법 승계를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 또 막아내기 위한 투쟁들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지는 우리나라의 대주주들 또 가진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언론에서 좀 잘 다루어서 바로잡아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